유전이란 게 뭐냐부터 말해봅시다.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한다. 형질은 뭐냐?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예를 들어서 눈의 색깔이 어떻다, 손가락의 길이가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형질 중에서 대립형질이 있는데, 대립형질이란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 예를 들면 완두씨의 색깔이 노란색인 게 있고 초록색인 게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형질, 즉 뭐야? 완두씨, 완두콩의 색깔을 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 형질이 노란 게 있고 초록색인 게 있고 두 가지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 다른 점이다는 거죠. 그걸 대립하는 형질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완두에 7가지 대립 형질이 있는데 한 가지 품종이면서도 매우 다양한 대립 형질을 가진 식물이 바로 완두야. 멘델이 그래서 완두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완두가 선택된 이유가 뭔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자, 완두는 7가지 대립 형질이 있는데, 자, 완두씨라고 하는 데도 있고 완두콩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자, 완두의 열매가 완두콩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먹기도 하지만 이게 땅에 떨어지면 그게 다음에 씨가 돼서 거기서 완두가 다시 자라잖아. 열매가 씨인 거죠. 그래서 완두콩이라고 하거나 완두씨라고 하거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완두씨의 모양이,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대립형질이 7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씨 모양이 우성은 둥글고 열성은 주름지고, 씨 색깔이 노란색인 게 있고 초록색인 게 있고, 꽃잎 색깔이 보라색인 게 있고 흰색인 게 있고, 자, 왼쪽이 우성이라고 하는데, 우성은 뭐냐면 뭔가 완두콩이건 사람이건 동물이건 유전적인 요소를 몸에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 겉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야. 우성과 열성 2가지 형질을 다 갖고 있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성이라고 한다. 더 우세해서 표현이 되는 성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꼬투리 모양은 매끈한 거와 잘록한 게 있고, 꼬투리 색깔도 초록색, 노란색, 꽃의 위치도 잎 겨드랑이에 꽃이 피느냐, 줄기 끝에 피느냐, 줄기의 키가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대립형질이 7가지나 있어요. 같은 완두콩이라도. 근데 멘델은 이 중에서 씨 모양에 집중했다. 완두의 열매에 주름이 있네? 둥근 게 있네?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둥글고 주름지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고 녹색이고, 요걸 가지고 우리 중점적으로 멘델의 실험을 잘 연구할 거고 이해를 할 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또 용어를 한번 볼게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표현형,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 자, 완두씨의 모양이 둥근 게 있는데 둥글게 태어나서 그게 표현됐다면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둥근 형질인 거예요. 주름진 게 만약 표현이 됐다면 이 유전자 구성에는 주름진 것을 표현해라 라는 표현형의 형질이 있다 라는 얘기죠. 2번, 유전자형은 그럼 뭐냐?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냈는데 라운드, 둥그냐 안 둥그냐, 이거를 우리가 알파벳으로 기호로 나타내서 표현을 했어. 라지알 이렇게 표현한 거는 둥근 것 2개나 둥근 것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자. 라지알 스모랄은 라지알의 유전자와 스모랄의 유전자를 2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얘는 라지알이 우성이다. 대문자가 보통 우성의 형질을 대문자로 써요. 그럼 얘는 라지알 스모랄은 유전자형이지만 하지만 표현은 한 가지밖에 못해. 2가지를 다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때 선택은 우성의 형질을 표현한다. 그럼 오른쪽에 맨 마지막에 스모랄은 열성의 형질인데 얘는 유전자형이 스모랄밖에 없어. 라지알의 형질을 안 갖고 있어. 그럼 얘는 우성이건 열성이건을 떠나서 스모랄의 형질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유전자는 더 자세하게 어떤 형질을 몸 안에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왜 알파벳 2개로 나타내냐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23쌍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잖아. 근데 46개가 엄마한테 23개, 아빠한테 23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사람의 46개 염색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표현하는 유전자, 팔다리의 길이를 표현하는 유전자, 머리의 색깔을 표현하는 유전자, 여러 가지가 23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게 반쪽은 엄마, 반쪽은 아빠한테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두 개로 나타낼 때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기 때문에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두 개로 표현되는 거예요. 저런 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23가지가 있는 거죠. 완두콩의 전체 유전자 숫자는 알 필요는 없고 둥구냐 안 둥구냐를 표현하는 형질은 라지알이냐 스몰알이냐, 엄마한테서 라지알을 받았느냐 아빠한테서는 스몰알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유전자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1강에서 생식세포를 배운 거예요. 자, 조합이 잘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순종과 잡종. 1번 순종.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예를 보면 라지알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낸 거야. 스몰알이란 그 형질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순종, 즉 둥근 것, 라지알의 형질만으로 얘는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오른쪽에 스몰알, 라지와이는 지금 두 가지 형질을 같이 표현한 거예요. 둥구냐 안 둥구냐를 표현하는 유전 형질은 얘는 스몰알만 물려받은 형질을 갖고 있는 애고, Y라는 거는 색깔을 나타내는 건데 옐로우를 나타내는 거야. 얘가 우성이니까 대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얘가 안 둥근 형질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고, 둥근 유전 형질은 아예 받지를 못한 그런 완두고, 색깔은 우성을 표현하는 라지 Y, 옐로우의 색깔만 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완두다. 저 유전자를 보면 이제 그 형질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성과 열성이 같이 합쳐진 조합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 2번 잡종.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 자, 예를 보세요. 라지알, 스몰알. 얘는 한쪽의 부모한테서는 라지알의 유전자를, 다른 한쪽의 부모로부터는 스몰알의 유전자를 받아서 잡종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라지알, 스몰알, 또 라운드냐 아니냐를 따질 때 잡종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표현은 뭐로 하겠어요? 라운드가 표현되겠지. 저게 우성이니까. 그 다음에 옐로우냐 안 옐로우냐, 요것도 두 가지 형질을 다 갖고 있다. 하지만 표현은 저럴 때 우성의 형질이 표현된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유전자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오른쪽 박스를 보세요.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로,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표현한다. 자, 근데 같은 알파벳이면 같은 형질, 한 쌍으로 우리가 보는데, 우리 상동염색체 배웠죠? 상동염색체는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고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그 생식세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형질을 구성하지만 유전적인 어떤 성질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우성은 대문자로, 열성은 소문자로 표현한다. 근데 우성만으로 돼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고, 우성과 열성 유전자를 다 갖고 있으면 잡종이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제목이 지금 대립 유전자죠? 왼쪽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상동염색체야. 지금 세 가지 그림이 다 상동염색체예요. 자, 대립 유전자란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 자, 지금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다 상동염색체죠.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데 반쪽씩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 가운데 거 보세요. 우성 순종일 수도 있고, 맨 오른쪽에 열성 순종의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 있고, 가장 왼쪽에 보면 잡종의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세 가지 종류를 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예를 보면,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 라지 B, 라지 B 다 대립 유전자야. 맨 오른쪽에 라지 R, 라지 Y도 대립 유전자예요.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상동염색체에 대립하면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잡종은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는 잡종의 대립 유전자고, 나머지는 다 우성의 형질을 나타내는 우성 순종 대립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유전 용어 중에 다섯 번째,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은 뭘까요? 수분은 식물에서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붙어서 이제 수정하는 그런 단계를 수분한다 그러죠. 맨델이 이런 그 유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식물을 가지고 이제 교배를 시킬 때 같은 그룹끼리 교배를 시키느냐, 다른 그룹에 있는 식물끼리 교배를 시키느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의미를 알려고 용어를 설명한 거예요.
1번 자가수분,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구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 같은 구루에 같은 유전자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유전자의 같은 구루에 있는 꽃의 암술과 수술이 수정하는 그런 현상이고, 타가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구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 내 유전자랑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다른 구루의 꽃과 수정이 되는 그런 걸 타가수분이라 그래요. 드디어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까닭. 1번 기르기 쉽고 한 세대가 짧으며 자손의 수가 많아서 통계적인 분석에 유리하다. 2번 대립형질이 뚜렷하며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노랗고 연두색이고 둥글고 쭈글쭈글하고 이런 식으로 형질이 완전히 뚜렷해서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쉽다. 3번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여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다. 이게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유전에 대한 연구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예요.